그래서 이번에는 2025 년도에는 아주 심플하게 정리를 했어요. 어떻게 심플하게 정리했냐. "글쓰기 이렇게 해라." 이렇게 그냥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 왜냐면 제가 이렇게 안 하고 전체적으로 하나 설명을 드렸더니 아니 여러분들이 자꾸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그냥 이거 하나 뽑아서 붙여 놓으셔라." 라는 마음 정도로 그냥 기본 틀을 아예 세팅을 해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려 볼게요. 이 부분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우리가 상위 노출시키려면 이 정도의 어떤 기준들을 맞춰 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건데 길이는 예전과 똑같습니다. 너무 길면은 안 돼요. 근데 그 보기에 안 좋은 것도 있고요. 실제로 정확도 측면에서도 너무 길어지면 약간 불필요한 뭐 어미라든지 뭐 단어라든지 이런 게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길이는 PC 기준으로 한 줄, 모바일 기준으로 두 줄에서 쪼끔 넘어가는 정도가 되면 되고 여기에 써 있는 고객의 사용 언어, 키워드 포함한 제목이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키워드예요. 어떤 키워드? 뭐 연관 검색어, 자동 완성어, 스마트 블럭 키워드 이런 모든 게 키워드를 포함한 제목이죠. 음. 근데 그게 바로 고객이 사용하고 있는 지금의 검색 언어다. "그런 게 포함된 걸 써 주시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2 번 본문의 제목과 연관된 내용, 연관 검색어 포함한 글쓰기, 주제와 무관한 단어 사용 안 됨, 정확도 떨어짐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제 블로그에 써서 제가 상위 노출시키는 글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실 거예요. 왜냐면 저는 정확도가 90% 가까운 글을 매번 쓰잖아요. 제가 제일 정확도가 떨어져 봤자 87% 거든요. 87% 아래로는 절대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원칙을 지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A라는 제목을 쓰게 됐으면 그 A 카테고리에서 나올 법한 단어들을 대부분 씁니다. 최소 80%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쓸데없는 언어, 단어 같은 거를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만 지켜도 정확도는 굉장히 올라가는데 거기 플러스 연관 검색어를 반영한다든가 자동 완성어를 반영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 훨씬 더 정확도가 높아지겠죠. 근데 또 어떤 실수들을 많이 하냐면 제목에는 뭐 "이거의 효과를 알려드릴게요." 해 놓고 들어가 보면 그거의 효과가 안 나와 있고 딴 얘기를 하고 있어.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코칭을 해 보면 초보자들이 하는 굉장히 많은 실수예요. 왜냐면 '아 나는 키워드로는 이렇게 검색해서 들어오는 게 많으니까 이걸 써야지.' 했는데 내용엔 그걸 안 쓰는 거예요. 이게 되게 상식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많이 놓칩니다. 그래서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를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제목과 연관된 내용을 반드시 써라." 그렇게 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제목에서 기대를 갖고 이 글을 보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답이 없는 글이다. 이게 되게 문제가 되는 글이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체류 시간이 떨어져요. 보다가 '아 내가 원하는 글 아니네. 이탈, 이탈.' 이러면 블로그에 머무는 체류 시간이 떨어질수록 로직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사람들이 이 정도 길이의 글이면 이 정도 시간은 충분히 머물러야 되는데 안 머무네. 아 저 사람 그 별론가 보다.' 이렇게 판단한다니깐요. 그래서 반드시 제목에 쓴 글은 본문의 그 제목에 대한 기대감에 답을 해줄 수 있는 내용이어야 된다. 뒤에도 한 번 더 나오긴 하는데요. 고거 진짜 한 번 더 강조를 드릴게요. 그리고 제목에서 쓴 키워드의 조합 키워드를 본문에 2 번, 4번 반복한다. 이렇게 써 드렸는데 사실은 2번 이상만 넣어도 검색이 됩니다. 근데 글 길이가 너무 길어요. 그러면 최대 4 번까지는 괜찮다. 근데 그 이상 넘어가면 오히려 노출이 떨어지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쓰지는 마시고 2 번에서 4번 정도 쓰시면 된다. 근데 조합 키워드라는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부천 독립서점 스튜디오라고 했잖아요. 근데 조합이 뭐라고 나왔냐면 뭐 부천 독립서점, 부천 스튜디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또 제가 중간에 부천 춘희동 뭐 도당동 이런 식으로 썼다면 부천 독립서점도 되지만 춘희동 독립서점도 되고 춘희동 스튜디오도 되고 뭐 부천 춘희동 스튜디오도 되고 부천 도당동 뭐 독립서점도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다양한 조합을 본문에도 그 조합 그대로를 넣어 주라는 뜻이에요, 노출을 하고 싶다면. 음. 근데 그것 또한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되고 2 번에서 4번 정도의 반복이 있어 주면 된다. 그래서 아
알고리즘이 볼 때 '아 저 사람은 저 제목에 쓴 저 내용을 정말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구나. 저 얘기를 정말 쓴 게 맞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그 조합을 이루어서 세부 키워드로 했을 때도 노출이 잡히게 만들어 주면, 내가 만약에 목표를 높이 잡아 가지고 어떤 키워드를 약간 1000뷰 이상을 잡았다. 근데 그게 쪼끔 내가 경쟁하는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밀린 거예요. 근데 내가 조합 키워드를 만들어서 세부적으로 쓴 것들은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첫 번째로 의도한 키워드가 노출이 안 됐다 하더라도 조합 키워드로는 노출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되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위 노출을 실패하지 않는 이유는 이 제목에 쓴 키워드에 조합 키워드 조합을 반드시 넣어요. 그래서 그 조합 키워드를 본문에도 넣어 주기 때문에 내가 메인 키워드로 노출이 안 돼도 세부 키워드는 반드시 상위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버리는 포스팅을 만들진 않는다는 거죠. 어. 노출이 작은 포스팅이 될 수는 있지만 아예 노출되지 않는 키워드를 쓰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런 게 여러분들한테 되게 좋은 습관이 될 수 있는 게, 결국에는 블로그가 재밌어지려면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반응해 주고 해야 재밌어지거든요. 그래야 꾸준히 할 수 있는데, 이런 조합 키워드를 활용하는 걸 잘하다 보면은 우선은 상위 노출할 수 있으니까 기분이 좋죠. 그냥 블로그 재밌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세부 키워드를 하면 또 좋은 장점은 뭐냐면 이 조합 키워드의 구성들 때문에 얘가 세부적인 키워드가 되어서 상위 노출의 유지 기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오래가는 글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기 키워드들은 되게 빨리빨리 밀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세부 키워드나 조합 키워드를 다양하게 만들어서 올린 경우에는 고런 세부 키워드들은 상위를 잘 잡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수가 들어와도 오래 간다면 1000명 잠깐 반짝 들어오는 것보다 100 명씩 1 년을 가져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식의 어떤 전략을 쓸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의 전략을 다 쓰는 거죠. 첫 번째는 제목에서 메인 노출하려고 하는 걸 내 지수에 맞는 키워드를 선택해서 하는 게 1 번인 거고, 두 번째는 그게 노출되지 않는 것을 대비해서 다양한 조합이 일어날 수 있는 키워드로 구성한다는 거. 이게 이제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다. 그래서 키워드는 정말 설명을 뭐 진짜 한두 시간 해도 부족해요, 여러분. 오늘 그것만 얘기해도 사실 2시간 강의를 다 끝낼 수 있을 정도로 부족하지만, 이번에도 반복적으로 "이것은 변하지 않는 알고리즘의 틀이고 이번 2025 년도에도 유효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해시태그에도 똑같이 반복해서 상업적인 태그를 이제 써 주시는 건데, 해시태그에 똑같이 반복하라는 거는 위에서 쓴 제목 키워드와 조합 키워드를 반복해서 쓰시라는 거고, 플러스 알파로 아주 상업적인 태그도 같이 쓰시라는 거예요. 왜냐면 태그만으로도 내가 다른 사람 글에 이 주제로 쓴 다른 사람의 글 해 가지고 밑에 추천글로 뜹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수가 낮아도 내가 상위 노출 안 해도 상위 노출 잘하는 사람이 쓴 글 밑에 내 글이 보일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해시태그를 넣는 것 자체가 노출을 높여주는 영향을 준다는 거죠. 물론 태그를 안 넣는다고 상위 노출이 안 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지금은 태그를 안 넣어도 상위 노출은 돼요. 근데 태그를 넣으면 다른 사람 쓴 글 밑에 뜨는 그걸로 나를 검색할 수 있고, 또 장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태그를 넣어서 글 작성을 하는 습관을 기르잖아요. 그러면 검색에 굉장히 유리해져요. 그래서 태그 검색으로써 같은 태그로 쓴 글들을 모아서 보는 기능들이 블로그에 존재하거든요. 그런 것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태그 창이라고 해서 위젯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 태그 창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자주 쓴 태그를 이렇게 박스로 해 가지고 이렇게 뿅뿅뿅뿅뿅 띄워 주는 그런 위젯이 있거든요. 그런 위젯에서도 내가 자주 주제로 삼는 태그들을 이제 어떤 광고 효과처럼 이렇게 PC 위젯에 구성할 수도 있는 그런 방법도 됩니다. 그리고 태그만으로도 검색을 해서 다른 사람들 글도 모아보고 이런 것들도 이제 실질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태그를 사용하는 건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물론 상위 노출은 태그를 안 써도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써야 되는 이유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7 장에서 25장 이내. 솔직히 글의 어떤 중요도? 뭔가 이게 되게 폐쇄성 있는 정보다. 굉장히 중요한 정보다. 이러면 저 모든 패턴을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은 쪼끔은 일반적인 정보들 사이의 경쟁이다라고 하신다면 상위 노출하실 때는 최소 7장 이상은 올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어 페이지에 머무는 체류 시간을 충분히 늘려주는 역할도 할 수 있고요. 이미지 검색을 통해서 이제 블로그로 유입되는 확률도 높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글자 수를 좀 이 밑에 써 있는 것처럼 1000자 이상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지가 너무 적으면 글자 수를 늘리는 것이 굉장히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워요. 이게 글의 호흡이 점점 짧아지고 있는 SNS에 이 익숙해진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글의 호흡이 너무 길어지면 못 읽어요, 지루해져 가지고. 그러니까 그 호흡을 짧게 해 주기 위해서도 이미지가 여러 장 있는 것이 호흡을 짧게 짧게 단락지어서 문장을 쓸 수 있는 것도 하나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의 모든 걸 통틀어서 이미지의 평균을 제가 적어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글자 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천자다라고 하면은 이미지 한 10장 정도 첨부하고 사진 아래 세 줄에서 5줄 정도 쓰면 천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길이'라고 하면은 '요 정도 기준으로 쓰면 되겠다.'라고 하나의 기준을 잡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소 7장 이상만 된다면 어느 정도의 길이는 충족되고 글의 내용이나 어떤 정보의 가치적인 면에서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쪼끔은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맞춤법 검사 띄어쓰기 오탈자 검열. 이거는 뭐냐면 결국에는 고객의 사용 언어, 검색 언어가 물론 띄어쓰기를 잘못한 오타 키워드가 검색어일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펜션, 어이, 아이 다 많이들 쓰시고요. 액세서리, 표준어는 액세서리인데 액세서리라는 오타를 더 많이 쓰고요. 이런 식으로 오탈자가 있을 수 있어요. 띄어쓰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가능하면 모든 글들을 쓰실 때 맞춤법 검사를 좀 맞춰서 쓰시는 걸 권장드려요. 어. 그 모든 사람들이 잘못 쓰고 있는 띄어쓰기다 이러면 그거는 무조건 띄어쓰기를 틀리게 쓰는 게 맞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이렇게 정석으로 써 주시는 게 검색에 용이해집니다. 결국에는 로보트가 '이 사람이 계속 맞춤법 틀리고 띄어쓰기 잘못 썼어.' 그러면 그것도 못 체크하겠어요? 맞춤법 검사기가 이렇게나 뛰어난데 체크하지 못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것들을 잘 해 주는 게 나의 이미지상에서도 좋고 그리고 로직이 나의 키워드를 구분하고 나를 묶어 주고 정확도를 판단하고 하는 것에도 도움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반드시 해 주라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GIF 동영상 클립 활용 시 체류 시간이 늘어나고 다중 노출에 도움이 된다 얘기 드렸는데 아까 전에 제가 보여 드렸죠. 블로그에 사진 넣고 GIF 넣으면요. 그게 사진 탭에 들어가고요. 동영상 넣으면 동영상 탭에 들어가고요. 클립은 클립의 페이지에 또 다시 노출이 돼서 블로그에 들어오는 이제 그 용도로도 되고 클립 또한 블로그에 포스팅할 때 동영상이 아니라 클립에 올린 영상을 다시 블로그에 불러올 수 있는 기능이 생겼어요. 그거를 통해서 또다시 거꾸로 블로그에서 클립으로 재생 횟수를 늘려주는 역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는 각각의 우리가 하고 있는 서비스들을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결된 체인을 되게 좋아해."라는 게 이제 C랭크라는 설명을 해 드렸을 때 제가 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2024년 강의에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이 블로그의 신뢰도를 평가할 때 뭘로 보냐면 이 사람이 쓴 글로 인해서 어떤 행위가 일어나 어떤 액션이 일어나를 체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블로그에 지도를 넣었어요. 그러면 이 글을 보고 지도를 몇 명이 클릭했어? 그 사람은 들어가서 실제로 쇼핑을 클릭하고 들어가서 몇 명이 샀어? 이게 신뢰도라니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어떤 그 액션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 클립도 마찬가지죠. 블로그에서 클립에 액션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 이런 게 다 연결된 체인 효과 뭔가 이제 계속 파생되어서 연결돼서 네이버 서비스로 계속 좋은 영향을 주는 블로그화 되면 당연히 블로그의 지수가 높아지고 블로그에서 '아 저 사람은 믿고 추천해 줘도 되겠어.'라는 안심 어떤 크리에이터로서 약간 보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도움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올해는 원래는 이제 사진, GIF, 동영상까지 얘기 드렸지만 올해는 클립까지 들어간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한글에서는 한 메시지를 주려는 노력. 다양한 주제를 한 번에 담으면 키워드가 분산돼서 정확도 떨어진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뭐
아주 보통의 하루 아보하라든지 요런 그 트렌드에 맞춰서 간다라면 그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상위 노출하는 글은 그렇게 쓰시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테고리 하나 정도는 우리가 아보아 폴더로 만들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어떤 포토덤프 챌린지도 하고 그리고 나의 일상을 소소하게 담고 나의 생각을 짧게 담고 어떤 저런 기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의 인간미적인 폴더를 담는 것에서는 무슨 짓을 하셔도 좋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폴더를 분리해라. 카테고리를 분리해서 써라. 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고렇게 하셔 가지고 이 상위 노출을 위한 글에서는 반드시 한글에서 한 메시지를 주려는 노력과 이런 부분들을 맞춰서 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